자, 이제 우리는 설화의 영역을 방금 끝냈고요. 이제 가전의 영역으로 넘어왔습니다. 가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특징이 가장 핵심이라고 보면 돼요. 앞에서는 이미 설화의 시기가 있었다. 그래서 여기에 신화, 전설, 민담이 있다고 말씀드렸고, 요 다음이 그냥 고전소설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고전소설입니다. 근데 요 설화가 갑자기 고전소설을 변신할 일은 없잖아, 그지? 너무 성격이 달라. 설화는 누군가가 만들었고요. 그걸 입에서 입으로 전달해 주는 거야. 정확한 창작자도 없고요. 상징성이 중요한 작품이란 말이야. 근데 고전소설은 창작자가 있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하나의 정확한 뭐 서사 구조를 가지고 있고 그런 특징들이 있는데, 그럼 요 사이에 도대체 뭐가 있느냐인데, 요게 바로 가전이 그 교량적 역할을 해준다 라고 불러요. 교량이 무슨 뜻입니까? 다리죠, 다리. 두 개 사이에 브릿지를 놔준다는 거야. 그래서 이 가전은 설화적인 요소에서 이제 이야기성을 가지고 있는 요소 하나를 그대로 가지고 오면서 동시에 소설틱한 면모들도 이제 하나둘 드러나기 시작하게 되고, 이 가전의 시기가 얼마 지나지 않아 바로 소설이 도입되게 되면서, 우리 요서 얘들아, 소설이 뭐예요? 소가 앞에 적을 쏘잖아, 그렇지? 작을 쏘죠, 작을 쏘. 소설, 작은 이야기라는 뜻이잖아. 작은 이야기가 중국의 그 손오공 얘기 나오는 서유기 있지? 서유기나 삼국지 같은 소설들이 한국으로, 조선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그때부터 우리도 우리의 소설을 만들기 시작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전까지는 뭐였다? 설화가 끝난 다음에 가전이 있었다. 이렇게 기억하자. 자, 그래서 1번 가전의 개념과 발생 배경이라는 게 나와 있는데요. 일단 이 가전을 설명하기 앞서서 이론부터 보자. 가전이라고 하는 이 명칭에는 이런 이론이 숨어 있습니다. 이 전은요, 인물의 일대기를 그려냈다라고 해서 전이라고 불러요. 우리가 흔히 유충렬 전, 홍길동 전, 됐지? 소대성 전, 김원 전, 금방울 전, 방금 봤잖아. 전이라고 하는 건 대상이 되는 인물의 일대기를 말하는 거야. 자, 그래서 여러분들 그 네모칸에 첫 번째에다 전이라고 써주시면 돼요. 사람의 일생을 요약적으로 서술하고 그 끝부분에서 교훈을 이끌어내는 문학적 양식이다. 그게 전이야. 됐죠? 자, 그런데 그럼 앞에 있는 가는 뭐냐는 얘기야. 가는 가짜라는 뜻이야. 가품, 가짜라는 뜻이잖아, 그렇지? 그럼 가짜적이라는 얘기는 이 인물이 실제 사람이 아니라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이 가짜라고 하는 속성은 사물이나 동물을 어떻게 해서 의인화하는 방식으로 쓰는 전이기 때문에 가전이라고 불러. 그래서 여러분들 그 네모칸 두 번째 칸에다가는 가전이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자, 사물을 역사적 인물로 뭐했다? 의인화했다만 보입니까? 그래서 가전은 무조건 어떤 키워드가 등장할 수밖에 없어? 의인화된 소설이다. 의인화된 작품이다 라는 속성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 의인화해서 그 가계와 생애, 공과 등을, 자, 이런 말을 했어요. 가계, 생애, 공과. 이거 되게 중요한 말이야. 이게 가전의 일반적인 구조야. 나중에 내신 대비 할 때 가전이 좀 들어가게 되면 이거보다 좀 더 디테일하게 파드릴게요. 일단 지금은 큰 틀만 이해하자. 가전은 다음과 같은 일정한 패턴이 존재해. 오케이? 가계라고 하는 건 선조부터 시작해서 이 주인공이 태어나기까지 어떤 사람들이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거야. 태초에 어떤 사람이, 어떤 존재가 있었고 그 존재가 누구를 낳아서 누가 됐었고 그 아들이 바로 우리가 보는 누구다. 이런 식으로 흘러간다는 얘기죠. 되죠? 이렇게 주인공 얘기까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주인공의 생애를 일대기 형식으로 그려내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 가전이라고 부르는 거지. 젊은 시절에 어떤 에피소드가 있었고 중장년층에는 무슨 일이 있었고 결국엔 어느 시기에 무슨 일로 죽음을 맞이했다까지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다 쓰는 거 알겠죠?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 그 사람의 그 존재에 대해서 비평을 해요. 아, 이 사람은 이러한 점에서 훌륭한 면모를 가지고 있었어. 혹은 아, 이런 존재는 이러한 면모에서 사람들에게 큰 해악을 끼쳐노라. 이렇게 표현한다는 얘기지. 되셨나요? 자, 그래서 요 단어 세 개를 여러분들 미리 씁시다. 여러분들 2번 칸에 가전의 형식상 특징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빈칸 보이지? 세 칸. 요거 쓰는 거 아니고요. 요거를 이렇게 바꿔서 써주시면 돼. 이걸 도입부라고 불러. 알겠지? 도입부에서 가계를 설명하고 그 다음에 전계부에서 생애를 서술하고 마지막 비평 부분에서 비평을 하게 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됐죠? 앞에 축으로 보셔도 되고 뒤에 축으로 보셔도 되는데 이게 그거야 라고 하는 특징을 가지자. 됐죠? 자, 또
가전 마저 읽자. 잠깐 밑으로 잠깐 내려갔다 온 거야. 다시 읽을게. 그래서 가계와 생의 공과능을 일대기 형식으로 소설하는 문학입니다. 전의 형식을 빌렸기 때문에 아까 전이 뭐라고 했었지? 일대기라고 했었죠. 전의 형식을 빌렸기 때문에 실제 사람의 일대기를 그런 건 아니잖아,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가전이라고 불렀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가전 혹은 의인 전기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리기도 하는데 여러분들은 가전만 기억하면 돼. 딴 거 필요 없어. 외울 필요 없어. 두 번째, 그러면 이 가전이라고 하는 건 첫 번째, 우리가 지금 여기다 써놓은 거는 형식상 특징이지. 형식은 다음과 같다면 내용은 어떠한가 한번 살펴봅시다. 오케이? 내용 요소 한번 살펴볼게. 일단은 요 얘기를 안 쓸 수가 없어. 좀 한자 성어긴 한데 좀 어려운 말이긴 하다. 개세 증인 발음 잘하셔야 되고요. 개세 증인이다. 세상을 계도하는 거야. 계도하는 게 뭔지 알지? 올바른 길로 이끌어주는 거야. 그래서 증인, 그 사람들이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어떻게 처벌되는지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인데 결국 이건 무슨 얘기냐면 교훈적이다. 오케이? 이 교훈적이라는 단어 중요해. 또 비판적이다. 이거 완전 중요. 지금 파란 펜을 쓰고 있잖아. 교훈적이야. 자, 잘 생각해봐. 인물의 일대기를 그리고 여기 쓸게. 일대기를 그리고 있어. 이거는 뭐에 가까운 쪽이야? 소설에 가까운 쪽이지. 오케이? 근데 교훈적 속성을 지니고 있다는 거는 설화 쪽에 가까운 속성이지. 맞죠? 그래서 이 두 개를 교련적 속성이라고 부른다는 거지. 무슨 얘기인지 감이 잡히시나요? 네. 한 인물의 삶을 조명한다는 차원에서는 소설에 가깝지만 이렇게 교훈적 요소를 집어넣는다. 그의 궁극적인 목적이 사람들한테 그 인물에 대한 비판을 통해서 이런 게 잘못된 거잖아 라고 하는 거 보여준다는 거지. 물론 비판적이지 않은 작품도 있긴 해요. 잠깐만, 비판적이지 않다고 말하면 좀 오버서 그렇구나. 얘들아, 비판한다는 얘기는 대상을 긍정하거나 부정하는 걸 모두 비판하는 거라고 불러. 그건 조심하자. 비판적이라고 하는 건 긍정적이 됐든 부정적이 됐든 자신의 어떤 판단을 집어넣는 거. 그걸 보고 비판한다라고 부르는 거야. 알겠죠? 비판은 너 나빠 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공과 가를 나눠서 보는 거지. 그래서 이 존재가 훌륭했다라고 평가하는 거는 비판적인 게 맞나요? 네, 맞아요. 이 존재가 나쁜 일을 했군요 라고 말하는 것도 그것도 뭐다? 비판적이다. 되니 비판적이라는 키워드 잡아놓으시고 이 두 개가 가전의 내용상 중요한 특징으로 등장하게 된다. 됐지? 이거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가전의 내용상 특징 요소하고 형식상 특징 요소를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가전이라고 하는 건 그래서 결론적으로 문학사 속에서 우리 문학 전체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가. 일단 그 첫 번째 점에다가는 앞에 했던 말 다시 써주세요. 이 단어만 다시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교량적 역할을 하게 되었다. 결론적으로 앞시대의 설화의 시기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서사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건 또 무슨 뜻인데 인물, 사건, 배경, 시간의 흐름, 갈등, 양상 이런 것들이 존재하는 걸 서사라고 부른다. 그런 소설의 형식으로 바뀌는데 큰 역할을 했다는 것이 있고요. 두 번째, 창의성과 허구성이라고 하는 중요한 소설의 어떤 기반을 만들어줬다는 차원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렇죠? 어이구, 화면이 나갔네요. 창의성과 허구성을 통해 소설의 기반을 만들어주었다. 이 두 가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 이해되셨습니까? 가전이란 갈래가 있구나. 그리고 이거는 이런 요소가 중요했구나.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구나 정도 파악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실제로 작품 속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우리가 보는 작품에서는 국순전을 통해서 한번 읽어볼까 해요. 자, 우리는 지금 국순전을 볼 거예요. 네, 가봅시다. 참고로 원래 그 과전에 대표 명사 같은 작품이 하나 있기는 해. 너희들이 고등학교에서 아주 필수적인 작품으로 배워야 되는 작품 중에 공방전이라고 있어요. 혹시 들어본 적 있나요? 공방이 뭐냐면 봐봐. 공은 동그랗다는 뜻이에요. 방은 네모나다라는 뜻이거든요. 이거 뭐랑 또 비슷해 보이니? 상, 평,
통보 이렇게 써는 거야. 엽전. 공방전은 엽전, 즉 돈을 얘기하는 작품이야. 근데 그 돈을 비판했을까, 칭찬했을까? 비판했을까 소리 높아 보이지 않냐? 오케이? 그런 거야. 국순전은 참고로 이 술 있죠, 술. 술. 누룩곰팡이죠. 을 의인화한 작품이야라는 걸 일단 알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국순이 바로 그거예요. 이것까지 알려줄까? 국이 누룩곰팡이고요. 순이 진한 술이라는 뜻이야. 그럼 갑자기 누룩곰팡이가 왜 나오냐는 질문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설명해 드리자면 옛날엔 술을 뭐 했다? 담궈 먹었다. 발효시켜서 먹었죠. 그래서 술이 익는 과정에서 발효될 때 그 발효를 시키는 주 요소가 바로 누룩곰팡이에요. 누룩곰팡이에 의한 발효에 의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알싸한 맛이 만들어지는 거고, 됐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 이런 의인화된 존재가 등장하지만 궁극적으로 뭐 한다? 비평, 비판, 풍자라고 했었죠. 이 작품의 주제도 그냥 미리 써드리고 갈게요. 미리 알고 가면 편하니까. 이 간사한 벼슬아치에 대한 풍자를 그 의도로 하고 있는 주제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이 정도는 알고 가면 쉬우니까. 되셨나요? 자, 그래서 풍자하는데 이거는 이렇게 생각하면 좀 좋겠어. 이 국순전은 이제 흐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술이 약간 이중적이야. 술 마셔보세요. 술 마셔봤다. 선생님 술 마셔본 적은 있어요. 없냐? 없는 걸로 하자. 없을 텐데 나중에 이제 술이라는 것을 접하다 보면 이제 느낄 거야. 술이 굉장히 이중적이에요. 우리가 흔히 이런 말을 취중진담이라고 말을 많이 하죠. 술이 그동안 용기가 없어서 못하던 말들도 술 한 잔 들어가면 이제 그 힘내서 말할 수 있고. 참고로 근데 남학생이든 여자학생이든 똑같이 잘 들으세요. 취중의 진담은 사실이야. 근데 취중 고백은 받지 마. 그거는 맨정신으로 할 수 없다는 얘기잖아, 그지? 그럼 앞으로도 무슨 중요한 일 있을 때마다 나한테 맨정신으로 말 못하니까 술 마시고 하겠네? 그건 좋은 현상이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맨정신으로 고백할 건 맨정신으로 해라. 뭐 그런 얘기를 드리면서. 그래서 술은 어떤 적당하면 정말 좋아. 술은 약술이라고도 보통 부르잖아, 그치? 인류의 역사 속에서 술이 금지됐다가 큰일 났던 적 한두 번이 아닙니다. 금주령이 내려지면 사람들이 목숨 걸고 술을 만들어서 먹어요. 그죠? 막 알코올 막 분해해가지고 막 이상한 폭탄 같은 거 마시고 막 죽고 막 그런 일을 벌어지는데, 그래서 술은 적당한 양이 들어가면 사람들 사이에 기분도 좋게 해주고 혈액순환도 좋게 해주고 너무 좋은 거 많아. 그런데 항상 뭐가 문제야? 과음이 문제지. 자기 몸을 컨트롤할 수 없을 정도로 마시면서 음주해가지고 운전해가지고 사람 죽여놓고, 아 자네가 몰랐다. 죽여야 돼요, 진짜 개인적으로. 아무튼간에 그래서 그 술이 가지고 있는 이중적인 면모를 비평하는 작품의 형태로 흘러갈 거라고 알아두시면 좋겠고, 자 일단은 그러면 지문의 내용을 한번 읽어볼게요. 자 한번 가봅시다. 어떤 얘기가 실려있는지 한번 살펴보자고요. 국순의 자는 자후이다 라고 하고 그 조상은 농서 출신이다 라고 했지. 봐봐. 국순의 뭐부터 지금? 선조부터. 지금 뭐가 나오기 시작한 거야? 가계가 등장하기 시작한 거지, 그치? 맞죠? 그 조상은 농서 사람이라고 돼 있는데, 참고로 이거는 진나라, 한나라 이쪽이 있었던 시절을 얘기하는 겁니다. 중국의 과거 얘기입니다. 90대 선조, 야 장난 아니죠? 90대 선조인 모가 후직을 도와 백성들을 먹여 공이 있었죠. 오케이? 참고로 그때 그래서 가격을 봐. 90대 조야. 장난 아니죠? 90대 조가 사람들을 먹여 살릴 공이 있었기 때문에 후직을 줬다고 그랬었지. 후직? 관직에 있었다고요. 야 근데 착각하면 안 돼. 이거 술이야. 술인데 사람처럼 표현되고 있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먹여 공이 있었고 시경에 내게 밀과 보리를 주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라고 한 것이다. 됐죠? 바로 뭐예요? 밀이나 보리 같은 존재였어, 얘들은. 그래서
이 밀과 돌이 덕분에 사람들은 배고픔을 면할 수 있었고 사람들을 돕는 역할을 했었지. 됐지? 요런 존재였다는 거야. 근데 그 다음에 나오는 가게는 이제 지루한 얘기니까 그냥 다 건너뛴 거야. 건너뛰고 아니다. 좀 여기까지 가자. 여기까지 나와있네. 이때 모가 처음에는 숨어서 벼슬하지를 않고 말을 했어요. 나는 반드시 밭 깔아 먹으리라 하면서 밭리랑에 살았답니다. 그래서 밭리랑에 거주하고 있었대요. 야, 사람이 밭 속에서 살니? 그건 아니잖아. 그럼 이건 뭐 했다는 얘기야? 야, 밀을 밭에서 기르잖아. 그치? 논이나 밭 같은 데서 길러졌던 대상입니다. 임금이 그의 자손이 있다는 말을 듣고 수레를 보내 부르면서 각골에 명하여서 후한 예물을 보내라 했고 신하를 시켜서 친히 그 집에 찾아오도록 해서 결국 절구와 절구공이 사이에서 귀천없는 교분을 맺고 자신을 덮어 감추고 세상과 더불어 화합하게 되었다. 잠깐 이 표현이 웃기지 안 웃기고 니들 안 웃기지 뭔 소리인지 모르겠지. 절구공이에서 교분을 맺은 다음에 몸을 숨겼다고? 이게 뭐냐면 밀이나 보리 같은 것을 잘 뭐했어? 빻아서 오케이? 가루로 만들고 그 가루를 물과 섞어서 발효시킨 다음 뭘 만드는 거야? 술을 만드는 과정을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야. 오케이? 술을 만들어지는 과정을 마치 사람 사이에 친분이 쌓이는 과정인 것처럼 묘사하고 있는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돼.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건지 알면 되게 재밌는 드립이 되는 거지. 네. 지금 너희들이 이런 거 겪어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을 테니 선생님도 못 봤고요 물론. 그쵸? 자, 아무튼 그래서 이제 중략 다음부터 본격적인 얘기가 시작되죠? 시작해봅니다. 수는 그릇과 도량이 크고 이뻤다. 자, 이제부터 순 얘기가 시작됩니다. 수는 그릇과 기량이 아주 훌륭했다. 좋은 존재였대요. 출렁대고 넘실거림이 만경창파 같았고 맑게 하려 해도 더는 맑아질 수 없고 뒤흔든데도 흐려지지 않았죠. 오케이? 뭐 했다는 얘기야? 이 수는 우리가 여러분들 혹시 국순당 매화수 뭐 이런 거 본 적 있나 모르겠는데요. 그쵸? 전통 방식의 소주를 말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동 소주 혹시 들어본 적 있나요? 안동 소주라는 술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마트에서 사 먹는 몇천 원짜리, 4천 원짜리 그 소주 참한 이슬이랑 뭐 그런 거 있잖아. 두 번째처럼 이런 술들 있잖아. 그런 술들은 전부 다 공업적으로 이제 화학적으로 조제해 놓은 거야. 그래서 첨가한 거지. 근데 우리 안동 소주는 어떻게 만드는 거냐면 술의 원료가 되는 성분을 오랫동안 끓이고 나면 이게 증기로 올라오잖아. 그래서 그 증기를 또 한 방울씩 받아서 그 술을 만드는 거거든. 굉장히 오래 걸리고 굉장히 힘이 많이 드는 작업이라고 해. 그래서 안동 소주가 이 한 병에 몇만 원씩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되게 비싼 걸로 알고 있어요. 아무튼 그거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이 그만큼 깨끗한 존재였다는 거지. 겉모습은. 그죠? 그리고 그런 풍류 취향이 한 시대를 풍미하여 잠옷 사람의 기운을 일으켜 주었다. 그렇지? 사람의 기운을 일으켜줌 이라고 말했는데 실은 이 말은 뭐 어땠다는 얘기야? 취기가 돌았을 때 상태를 말하는 거야. 이게 니들 술을 하면서 봐서 몰라. 이거 설명을 할 수가 없네. 왜 어르신들 보면 술 얼큰하게 취하면 좋다 이러면서 막 약간 비틀비틀 거리면서 막 되게 웃으면서 다니잖아. 오케이? 술을 마셨을 때 특징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자, 일찍이 서법사에게 나아가 온종일 담론했는데 지금 법사라는 사람과 함께 얘기를 주고받았다라고 말했지만 실은 함께 술을 마셨다는 뜻일 거야. 그치? 술을 마셨는데 자리에 있던 모든 이들이 탐복하여 쓰러지자 드디어 일어나게 되었다. 이것도 들이치는 거잖아. 그치? 이 설법을 하는 와중에 모든 이가 쓰러졌대요. 그럼 뭐예요? 얘가 짱짱맨이라는 얘기잖아. 우리 국순이가 제일 1등이었다는 얘기잖아. 근데 이건 실은 뭘 말하는 거야? 사람들이 술에 취해 쓰러져 버렸어. 그 소리 하는 거잖아. 그치?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서 상징적 장면으로 잡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람들이 과음하여 이제 제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니까 이거는 결국 술이 주는 폐해에 속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고요. 취기가 이렇다, 이건 긍정적인 요소일 거예요. 그렇지?
사람들이 뭔가 치열업되게 만들어주는 힘이 있어, 술은. 그런데 이거는 좀 많이 마시면 다 쓰러져 라고 말하는 얘기를 마치 순이라는 존재가 누구랑 A랑 물 마셨을 때랑 B랑 마셨을 때 이렇게 달랐어 라고 말하는 식으로 설명하고 있는 중인 거야. 됐죠? 술 얘기다. 계속합니다. 그래서 호를 국처사라고 하매 공경대로부터 머슴에 이르기까지 그 향기로운 이름을 접하는 이마다 모두 그를 흠모하였고, 그렇지? 이런 모습 때문에 공대부라고 하는 거는 높은 고위 관직자, 맞죠?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은 물론이거니와 심지어 집안에 있는 머슴조차 그의 향기로운 이름을 사랑했다는 얘기일 텐데, 향기롭다는 거는 술 냄새를 말하는 거겠지, 그치? 술의 향기를 맡기를 모두 뭐 했다는 걸 좋아했다. 모두들 술을 좋아했다는 뜻입니다. 함자 삐시죠? 계속 뜻풀이 하면서 가세요. 자, 정리. 그러니까 술이라고 하는 것은 무릇 사람의 기운을 일으켜서서 뭔가 치열업되게 해주는 강점도 있지만 너무 좀 많이 마셨다 치면 과음해서 쓰러지게 만드는 폐해도 있단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너도 나도 술이라는 걸 참 좋아했지 라는 거야. 그 얘기를 사람이랑 무슨 얘기하는 존재인 것처럼 표현하고 있는 중이에요. 맞죠? 의인법? 확인되시고요. 계속 갑니다. 그래서 이런 말도 나와 있을 거야. 성대한 이 모임이 있을 때마다 순이 오지 않으면 모두 슬퍼하며 말하길 아유 국처사가 없으면 즐겁지 않다 라고 했고, 그가 당시 세상에서 사랑받음은 이 정도였다는 거지. 뭐야? 사람들이 이제 좋아하는 정도가 아니라 술 없으면 이제 되게 섭섭해하는 거야. 아이 밥 먹는데 술 한 잔 있으면 없으면 어떡해, 이 술 한 잔 가져와봐, 그렇지? 이런 얘기. 좀 그렇지 않냐? 왜 그 동네 식당 같은 데 가보면 꼭 어르신들은 밥 먹을 때도 술 마시고 저녁 되면 저녁이 됐으니까 술 마시고 집에 들어가면 술 마시고 아침에 되면 해장술을 한 잔 마시고 막 이런 식이잖아. 술 자랑하게 되면 그렇게 되잖아, 그치? 어떻게 너희 부모님들은 술 좋아하셔? 술을 거의 접하지 못하는 집안도 있고 분위기마다 다른 것 같아. 또 술을 정말 뭐랄까 말술처럼 드시는 그런 집안도 있고 되게 다양하더라고.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집에 선생님 아버지나 선생님 친척들 그리고 선생님 동생까지도 술을 겁내 좋아해. 정말 잘 마셔. 이러다 싶을 정도로.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도 어디 가서 뭐랄까 정줄 놓고 술 마신 적은 잘 없는데, 선생님 근데 술을 안 좋아하는 계기가 하나 있거든. 그 선생님 교성 실습 나갔다가 큰일이 날 뻔했던 기억이 한 번 있어서 그때 한번 얘기 드렸죠? 기억나십니까 그거? 제2의 차.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술 마시는 걸 꺼려하지만 그래도 뭐 기초는 튼튼하게 받았어요. 어디 가서 술 못 마신다는 소리는 안 합니다. 근데 술을 마실 줄 아는데 좀 꺼려하는 편이고. 근데 세상 사람들은 참 이렇게 뭐만 하면 술 마시려고 하죠. 제 소주 한잔 하자만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네. 개인적으로는 술을 마실 줄 전혀 모르는 것하고 술을 마시는 법을 아는 사람 중에 어느 한쪽 선택해야 된다면 난 술 마실 줄 아는 사람을 선택할 것 같아요. 나중에 이제 우리 한국 사회는 학연, 혈연, 지연이 엄청 중요하잖아, 그치? 그래서 가까운 사람끼리 이렇게 소주 한잔 하면서 호심탄회하게 얘기하는 기회가 있는 것도 굉장히 좋은 어떤 사회 생활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 거거든. 물론 술 못 마시니까 너랑은 얘기 못 하겠어 이런 건 아니야. 술 못 마시는 애들도 마치 술 취한 것처럼 같이 신나게 놀아주는 친구들 되게 많아. 선생님 고등학교 동창 모임이 그렇거든. 선생님 동창 모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알아? 남자 6명에서 7명 정도가 모여. 오케이? 7명이 모여서 맥주 2병을 5시간 동안 마셔요. 그럼 나머지 시간 그동안 좀 뭐 하느냐? 안주바를 세우는 거지. 아 이번에 무슨 안주를 먹어볼까? 술은 그냥 옆에 세워져 있어. 친구들이 다 이제 안주 먹는 거 좋아해서 뭐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곤 하는데, 뭐 어쨌든 술은 적당한 정도로 즐길 수 있는 만큼은 있으면 좋다. 있으면 좋다. 도움이 되더라 라고 하는 건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너무 아재 같았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 사람들은 사랑했어요. 자, 산도라는 이는 감시관이 있었는데, 감시관, 어떤 세상을 보는 눈이 있었대요. 일찍이 순을 보고는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자, 이런 사람이 순을 보고 이름이 뭐였지? 순도였나? 산도. 아, 크라운. 산도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대요. 어떤 늙은 할미가 이토록 잘난 기리나를 낳았을꼬. 기리나가 무슨 뜻이에요? 세상을 휘어잡을 재능을 가지고 있는 뛰어난 사람을 뜻하죠. 기리나를 낳았을꼬. 하지만 천하의 백성들을 그르치는 자도 필경 이하일 것이다. 산도가 뭐라고 평했습니까? 방금 되게 중요한 말을 했어요. 기리나를
뛰어나다고요. 베스트라고요. 그런데 동시에 그르치는 이야. 지금 이거 뭐에 대한 얘기를 한 거야? 이중성에 대해서 말하는 거지. 답답해 무슨 말인지? 사람들은 술 때문에 술 기운을 빌려 힘도 내고 사이도 좋아지고 좋은 일이 많을 거야. 근데 이 술은 지나치면 항상 문제가 되는 법이거든. 오케이? 넘어졌네. 되셨나요? 자, 산도의 평이 나왔고요. 계속 갑니다. 갑니다. 계속. 자, 그렇게 살고 있었던 순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나 보자. 관부에서 이 순을 불러다가 청주 종사를 삼았으나, 봐봐. 되게 웃기는 게 이 관직명이라고만 이해해주는데, 청주 종사라는 게 관직명인데 그 관직명이 약간 드립성을 지니고 있어요. 오케이? 청주의 종사래잖아. 우리 뭐 여러분들 이름을 지을 때 청주, 나주 뭐 이런 식으로 주를 뒤에 붙여가지고 지명을 말하죠. 근데 요때 주가 청주가 무슨 뜻이야? 실은 이 청주는 그 지명으로서의 주라기보다는 청주 맑은 술. 오케이? 맑은 술 이런 뜻이 되는 거야. 약간 드립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고, 청주 종사를 삼았으나 마땅한 벼슬자리가 아니라 하여서 이번엔 다시 평원 도구를 시켰어. 평원 도구. 도구라는 말에서 느낌이 오죠? 이건 좀 질이 나쁜 술. 이거는 좋은 술. 세상에는 좋은 술도 있고 나쁜 술도 있잖아. 그치? 나쁜 술을 이게 이런저런 녹봉을 받고 이렇게 돌아다녔는데 얼마 후 탄식하면서 말합니다. 내가 이 얼마 되지 않는 녹봉을 받고 이 따위 시골 아이들에게 허리를 굽힐 순 없다. 내 마땅히 술잔과 술상 사이에 고추서서 담론하리라 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술이 너무 많은 사람들한테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귀하게 여겨졌지만, 하지만 사람들이 술을 떠받들어야 되는 사람은 한 사람 없잖아.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술의 관직을 통해서 그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거야. 처음에는 높은 자리에 세워놨는데 아니 술이 그만큼 좋고 훌륭하기만 한 건 아니거든. 그래서 등급을 내려놓은 거지. 내려놓았더니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랄까? 서울 뭐라고 하면 좋을까? 청와대 실장 정도 하다가 갑자기 지방공무원 이거 비하 발언이 될 수 있어서 좀 그렇긴 한데, 그냥 지방공무원 말단 공석이 들어간 거야. 열받잖아. 오케이? 열받아서 이제 씩씩대고 있는데 얼마 후 탄식하고 난 다음에 관상을 잘 보는 이가 있어 말합니다. 그대의 얼굴에 불그레한 기운이 감돌고 있어. 뒤에 반드시 귀하게 되어 높은 벼슬을 얻게 될 테니 마땅히 좋은 자리를 기다렸다가 표선에 나가시면 되는 거다라고 말을 했대요. 여기서 말하는 얼굴에 붉은 기운은 무슨 뜻일까? 진짜로 사람들이 술을 마셨을 때 얼굴이 빨개지는 걸 말하는 거겠죠. 감 잡히십니까? 그래서 진짜로 기다려봤더니 진후주 때 임금이 그의 그릇을 남다르게 여겨 장차 크게 뜰 수 있다 해서 광록대부 예빈경에 자리를 옮겨주었고, 심지어 공의 자리까지 올려줬어요. 그러니까 앞에 뒤에 이러면 기니까 필요 없고 이렇게 관직이 변화했다는 거야. 그지? 자, 그 공이라고 하는 것은 뛰어난 아주 높은 자리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무릇 군신의 회의에는 임금이 꼭 순으로 참여케 하니 그 나아감과 물러감 그 수작이 거슬림이 없이 뜻에 들어맞았다 라고 말했어요. 뭐예요? 임금까지도 이 술을 사랑했다는 얘기죠. 지금 임금이 무슨 회의를 할 때마다 순이를 불렀대요. 근데 순이 뭐라니까? 술이잖아. 그럼 이건 뭐예요? 임금이 심지어 회의하는데도 술을 마셨다는 거야. 그럼 이건 무슨 일이 벌어질 게 뻔히 보입니까? 폐해를 얘기하기 딱 좋은 상황이 됐죠, 그죠? 이런 거잖아. 선생님 수업하고 있는데 목말라 맥주 한잔 마시면서 할까? 하면서 막 손님 막 떠들고 막 옛날 얘기하고 그러다 수업 끝나버리고, 그럼 미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야 지금. 그 상황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순이 권세를 얻게 되자 어진이와 사귀고 손님을 대접하고 종묘의 제사를 받는 등의 일을 앞장서서 주관했죠. 그래서 이 순이 여러 가지 일을 주관하게 되었대요. 근데 그 주관한 게 실은 손님 접대라든지
재례, 제사 지내는 행동 이런 것들이야. 그러니까 가만 생각해봐. 우리가 누군가 외국에서 사신이 오고 그러면 술자리를 마련하지 않던가? 연애할 때 술 마시잖아. 오케이? 또 우리 제사 지낼 때도 어떻게? 술 올리잖아. 술이 안 끼는 데가 없더라 이거야. 막 회의 자리에도 술이 있고, 친구들끼리 놀러 가서 술이 있고, 외국에서 사신이 놀러 오면 술이 있고. 자, 아무튼 술이 온 세상이야. 임금이 밤에 잔치를 할 때도 오직 그와 궁인만이, 그는 누구? 순이 그와 궁인만이 곁에서 모실 수 있었을 뿐 아무리 임금과 가까운 사는 신하여도 참여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됐죠? 자, 이를 주관할 때 순이 여러 가지를 하다 보니까 그게 결국엔 뭐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 폐해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 그죠? 임금이 제정신 못 차리고 이제 항상 술과 함께하는 중이야. 자, 다음 페이지 넘겨볼게. 이후로 임금은 곤들의 만들에 취하여 정사를 피하게 되었다. 정사를 피했다 무슨 뜻이에요? 이제 정치 따윈 하지 않아. 그냥 맨날 술 가져와봐 이러고 있는 거야. 그러나 수는 입을 굳게 다문 채 그 앞에서 가난할 줄 몰랐다. 자, 임금이 정사를 폐하고 뭐예요? 한 나라의 리더가 일하는 걸 그만뒀다고요. 그런데도 여기에 대해서 수는 간언하지 않았대요. 그럼 여기서 간언이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이냐면 간하는 말, 간이라고 하는 건 상대방이 듣기 싫어할 걸 뻔히 알면서도 약이 되라고 나쁜 말을 하는 걸 말하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지금 이건 순의 나쁜 점이죠. 그쵸? 순의 폐해죠. 맞습니까? 순을 비판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비판 장면. 그러니까 예법을 지키는 선비들은 그를 마치 원수처럼 미워하게 되었죠. 순은 가난하지 않았고 이 예법을 지키는 선비들은 순관하고 서로 대립각을 세울 수밖에 없겠지. 그럼 순은 뭐가 되는 거야? 간신배가 된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옆에서 이제 저를 그만 멀리 하시고 정사를 돌보셔야 합니다 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나도 왕 옆에 있는 게 좋거든. 그러니까 가만히 있었다는 거야. 자, 그러나 임금은 매양, 항상이라는 뜻이잖아. 항상 그를, 국순을 감싸고 놀았지. 수는 또 돈을 걷어들여 재산 모으기를 좋아하므로 무슨 소리일까? 우리나라 이 세금 확보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두 축 중에 하나가 바로 소비세 중에서 주류세야. 만약에 우리나라에 주류세가 없어진다면 우리나라 휘청거릴 거야. 진짜로요. 엄청나게 세금이 많이 붙어있는 거 알고 있지? 술에는 세금이 많이 붙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에서 세금이 많이 붙는 거, 뭐 기름, 네? 술, 뭐 담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담배도 거의 몇천 원 이상이, 우리가 4,500원인가? 지금 맞을 거야. 4,500원 똑같이 사면 아마 그 중에 절반 이상이 다 세금일 거예요. 그런 식입니다. 아무튼 사람들이 이제 순이 재산을 모으기를 좋아하니까 그를 천하게 여겼죠. 임금이 묻습니다. 경은 무슨 버릇이 있소? 순이 대답합니다. 신은 돈을 좋아하는 습성이 있나이다. 돈을 좋아하는 습성이 있대요. 그럼 이건 뭐예요? 재물욕을 말하는 거죠. 자, 수는 간신배가 되었고요. 두 번째, 수는 돈을 좋아한대요. 그럼 뭡니까? 술자리가 오고 가는 곳에 부정부패가 밑돌고 밀거래가 돌고 그런 상황들을 비판하고 있는 거다라는 느낌으로 오시지 않습니까? 그죠? 술이 이 돈과 관련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일들을 벌이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다. 임금은 크게 웃고 그에게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죠. 이 새끼 솔직한 거 보소. 막 이러면서 더 좋아했다는 얘기야. 한 번은 조정에 들어가 입에 임금 앞에 마주대하고 아랬는데 순이 본디 입에서 나는 냄새가 있었고, 야, 사람 술 마시면, 여러분들은 혹시 부모님 술 마시면 옆에서 말할 때 옆에 있어 봤어? 경험치가 아예 없음? 술 진짜 안 좋아하시는 거구나. 술을 마시면 술에서 입 냄새가 나는 게 아니고 그 입에서 냄새가 엄청나게 세게 나요. 약간 술 쾌쾌한 냄새가 있어요. 자, 그래서 순이 본디 입에서 내는 냄새가 있었기 때문에 임금이 싫어하면서 말했어. 경이 나이 들고 기운도 없어 나이 부림을 못 견디는구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이 장면은 뭐예요? 술의 특성을 의인화한 표현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오케이? 자, 그래서 순이 관을 벗고 물러나는 바랍니다. 신이 높은 벼슬을 받고 남에게 물려주지 아니하면 망신이 될까 들었습니다. 저 이제 물러날 때가 됐네요. 부디 집으로 돌아가실 수 있게 해주신다면 그것으로 만족할게요 하면서 갑자기 그만둔대요. 그 약간 삐진 거라고 해야 되냐? 그동안 계속 같이 왕이랑 지내다가
유씨 냄새라고 했다는 얘기. 그럼 이거 뭐야? 임금도 뭐 했다는 얘기야? 이제 술의 폐해를 깨닫고 멀리하게 되었다는 뜻이겠지. 됐죠? 그렇게 해서 술은 이 임금 곁에서 떠나게 되었고 왕의 명령으로 좌우의 부축을 받아 집에 들어온 수는 갑자기 병이 나 하룻밤 사이에 죽었대요. 야 말이 안 되잖아. 지금 이게 무슨 뭔 소리야 갑자기? 잘 나가다가 갑자기 입에 입냄새가 나요 하면서 충격받아 죽은 거야? 근데 이거는 충격받아 죽었다기보다는 이 순의 폐해가 극심해지면서 자연스럽게 세상에서 멀리하게 되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되셨습니까? 자 여기까지 우리가 보통 시라고 묶여있는 장면을 봤고요. 자 결국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건 이거야. 이 작품은 시작할 때는 술은 분명히 우리한테 이로운 녀석이 이로운 존재가 됨을 얘기했어. 하지만 그 술을 완벽하게 매몰되어서 술과 겉하고 술과 함께 24시간을 보내다 보면 뭐한다? 폐가 망신한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싶었던 거 아닐까? 예측할 수 있겠죠? 자 일대기가 방금 끝나잖아. 그치? 그럼 이제 후손 얘기를 집어넣으면서 자연스럽게 평으로 넘어갈 거야. 봐봐. 자식은 없고 먼 친척 가운데 아웃벌되는 청이가 다 훗날 당나라에 출사해서 벼슬이 내공무원이 이뤘고 그 자손 다시 중국에서 번성했대요. 술이라는 게 어쩔 수 없다는 거야. 술은 계속해서 돌아와. 자 형광펜 같은 거 있으면 강조해 놓으세요. 어느 부분이냐면 사신은 이렇게 말했다. 강조해 놓으세요. 이걸 우리 다른 말로 뭐냐면 사평이라고 합니다. 사평. 역사가의 평가인데요. 참고로 이런 식의 구절은 원래 중국 역사서에 나오는 패턴이야. 중국 역사서에 열전이라는 것이 있어. 한 사람이 세상을 살다 떠났어. 그러고 나면 그 사람이 뭔가 뭐 인덕, 그 사람의 어떤 업적, 그 사람의 훌륭했던 점들 이런 다양한 요소들을 막 쓴 다음에 마지막에 역사가는 말한다 하면서 그 사람이 어떤 존재였는지를 역사가의 입장에서 서술하기 시작하거든. 왜? 비평을 덧붙이는 거지. 바로 이 사평이 시작되는 사인이 사실은 이렇게 말했다 같은 것이고 여기부터 뭐가 시작되는가? 본격적인 비평이 시작되는 거야. 이해됐지? 저 단어가 되게 중요해. 그러면 이 작품의 의도가 여기에 들어가 있겠죠? 의도를 읽어볼게요. 국시의 조상이 백성에게 공이 있었고 당연하죠. 밀이나 보리 같은 얘들아 보리로 뭘 만들어? 맥주 만들잖아. 그치? 그래서 미리 같은 경우에는 막걸리 같은 걸 만들 수 있을 거고요. 아무튼 청백한 기상도 자손에게 물려주었지. 오케이? 그런데 울창주라는 곳에선 주나라의 칭송이 하늘에 닿을 듯 했으니 가히 그 조상의 기풍이 있다 하겠다. 그 조상 훌륭했다고요. 백성들을 먹여 살렸다고요. 순이 가난한 집안에서 자라 높은 벼슬에 오르는 영광을 얻게 되어서 술단지와 술상사에서 담론하게 되었지. 그러나 옳고 그름을 변론하지 못하고 이 밑줄 쳐야 되겠죠? 옳고 그름을 변론하지 못했죠? 아까 뭐 했던 장면을 말하는 거죠? 임금이 정사를 폐하는데도 입을 꾹 닫고 간언하지 않았다. 됐죠? 간신된 모습을 보였다는 것 첫 번째. 또 왕실이 어지러워져도 붙들지 못하여 마침내 천하의 웃을거리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오케이? 임금에게 가려지지 않고 돈을 좋아하고 이런 부정적인 면모를 좀 강조했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결국 이 작품은 간사한 벼슬아치에 대한 풍자로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지. 그치? 그래서 결국 산도의 말을 좋게 믿을만하다라고 하면서 그래 마무리가 나타나 있습니다. 됐죠?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까지 국순전의 내용을 한번 살펴봤고요. 선생님이 살짝 이건 어디다 쓰면 좋을까? 얘들아, 그 65페이지 오른쪽에 이제 빈 공간이 조금 있을 거야, 그치? 선생님 간단하게 필기를 조금 해드릴 거야. 지금 이게 이야기가 뭐 듣고 있으면 다 이해가 될 테다. 화면 나왔다. 듣고 있으면 다 이해가 될 테지만 나중에 보면 또 이게 뭐지? 이 장면이 뭔 얘기하는 거지 싶을 수 있어서 이 작품의 핵심이 되는 요소를 따로 한번 정리를 해드리려고. 자. 국순전을 공부한 적이 있어라고 하면 이 정도의 표는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좋겠다. 그치? 국순에 나중에는 이름을 순이라고 부르려고 썼죠. 그치? 국순의 공과 과 공은 훌륭한 점, 과는 나쁜 점이다. 그치? 자, 국순의 공은 뭐였어요? 국순은 우리 인간에게 어떤 이로움을 주었어? 일단 국순 자체의 성품이 맑고
도량이 넓음. 기본적으로 술 자체가 그냥 나쁜 건 아니라는 거야. 그리고 또 뭘 한다고 썼죠? 사람들의 기운을 더함. 그러니까 우리가 공이라고 부를 수 있어. 공은 업적 같은 거야. 술이 우리에게 해주는 일. 맑고 넓은 도량을 키울 수 있게 요즘 친구들이랑 술 한잔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만들어줬잖아. 그쵸? 그리고 뭔가 기운을 더함으로써 뭔가 좀 용기를 낼 수 있도록 힘든 일도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의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역할을 했지. 이게 공이야. 근데 과를 얘기해보자면 과는 뭐가 있을까? 임금의 마음을 어지럽게 만들었어. 어지럽게 만드는 거 우리가 혼미하게 하다라고 표현하죠. 그치? 또 임금에게 간언하지 않았어요. 신하라는 존재라면 반드시 임금에게 올바른 길을 인도하는 게 그 역할일 텐데 하지 않는 거죠. 그쵸? 그래서 결국 이 장면들을 통해서 작가가 의도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야. 작가의 의도를 생각해보자면 과를 집중하고 공을 그렇다고 없다고 술은 이 세상에 천하에 나쁜 것이야. 무조건 나쁘라고 말하는 게 아니지. 그치? 오케이? 뭐라고 하고요? 우리는 술을 경계하는 자세를 지녀야 되는 것이고요. 또 뭐랄까? 향락에 빠진 임금을 지금 간접적으로 뭐 하고 있는 거야? 비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것까지 같이 간언하지 않는 신하들을 비판하려는 의도가 제일 큰 거 아닐까? 이 작품을 쓴 사람의 의도는 이거였을 거라는 거야. 사람들이 술을 적당하게 마시는 게 중요할 텐데 너무 빠져들지 않도록 해주는 역할이 제일 근본이며, 또 임금이나 신하들이 올바르게 정사를 펼치지 못하는 모습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는 작품이다 라고 정리하시면 한바탕 정리는 될 것 같은데요. 그죠?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품고 있어 라고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되셨나요? 자, 이렇게 길게 설명했지만 역시 뒤쪽에 다들 필기하느라 바쁘구나. 써주시고, 자, 그래서 후순전 한번 살펴봤고요. 길게 설명한 거에 비해서 문제가 몇 개 안 될 겁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풀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고전소설로 넘어갈 차례인데 잠깐만 숨 좀 한번 돌리고 갑시다. 일단은 고전소설의 기본적인 이론을 몇 가지 정리하고 갈 텐데요. 여러분들 67페이지랑 68페이지에 보면 일단 뭔가 좀 체크를 해야 될 게 많다는 걸 느낌이 오실 거야, 그치? 근데 역으로 말하면 이쪽 부분은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이미 한 번씩은 겪어봤던 내용일 거야. 지금 이 타이밍에 한번 정리를 하고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이론 정리 후다닥 한 다음에 이생규장전이라고 하는 첫 번째 작품부터 볼 거예요. 참고로 지금 우리가 국순전을 봤잖아. 이 국순전이 일반적으로는 이 가전문학의 효시, 그러니까 스타트 작품이라고 알려져 있거든. 첫 번째 가전이라고 알려져 있는 거야. 참고로 첫 번째 소설은 뭘까라고 하면 100%는 아니야. 아직 교수님들끼리도 서로 싸우고 있어. 네가 맞네 내가 맞네 싸우고 있지만 보통 일반적으로는 금오신화의 확률이 높은 편이다라고 알려져 있어. 그래서 금오신화가 바로 이생규장전이야. 오케이? 그래서 이생규장전부터 작품을 하나씩 몇 가지 살펴볼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현재 시각 30분이라고 치고 한 선생님이 45분쯤 나타날 겁니다. 아시겠죠? 자, 갔다가 와서 나머지 작품 또 한번 이어서 가보도록 합시다. 쉬는 시간 가질게요.